전 지금 한다면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여전히 주가가 싼 거에 맞거든요. 그러면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마다 이게 변동성에 노출되면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최근에 한 번씩 빠지잖아요. 빠지는 날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해드리면 주도주는 한 번 팔면 다시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승자인 거죠. 삼성 하이닉스 팔면 재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글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최고가 한번 찍었는데 SK하이닉스는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최근에 거의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 30만 원 터치 못했는데 그 아래쪽 29만 뭐 9천 원대 여기 사신 분들도 실제 좀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워낙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분위기도 좋았고 각종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뭐 아직도 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위기,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전 국민주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분위기 이거 없으면 뭔가 포모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당시에 조금 이제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고민이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번 그 파업의 핵심은 영업이익의 N%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이미 주고 있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런 약속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노조가 좀 달라고 하는 거고, 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 뭐 현대차 이런 노조 측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영업이익의 N%를 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 조건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업이익의 일부를 가지고 이제 회사가 투자도 해야죠. 뭐 R&D라 그러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반도체는 투자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요. 주주 환원, 뭐 배당이든 자사주 소각이든 이렇게 되는데 그 재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의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해왔죠. 그동안 뭐 주식시장 부양을 상당히 잘했고 코스피 5천이라는 목표를 조기 달성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파업, 뭐 파업보다도 달라고 하는 그 금액 자체가 영업이익을 훼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결국 주주가치 훼손이고 주주가치가 훼손되면 밸류가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은 일관적이에요. 사실은 뭐 꼭 무조건 삼성전자 편이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워낙 주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 파업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이렇게 떼주는 쪽으로 이게 결론이 나면 결국엔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 측면에서 좀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런 이슈는 어쨌든 좀 두고 보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저는 좀 들렸거든요. 일단 지금은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안 좋은 게 금리가 너무 높아요. 지금 미국채 금리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5, 그 다음에 30년물 금리가 5%를 넘었거든요. 특히 30년물은 지금 그 2007년 이후 최고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 이 어떻게 보면 할인율이 높아져서 주가를 이제 낮추는 효과를 좀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 금리도 너무 높고 우리나라도 좀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일단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그 삼성전자가 제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미국 금리가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 전쟁이 끝나서든 물가가 안정화돼서든 아니면 뭐 이번에 케빈 호시 새로운 신임 의장이 금리 인상 안 할 겁니다라고 좀 발언을 해주든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뭔가 좀 이슈들이 생긴다면 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좋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실적인데 실적은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여전히 뭐 우상할 수밖에 없고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원래는 맨 처음에 작년만 해도 40조를 예상했는데 지금은 340조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증권사는 370조까지도 올려버리고 있어요. 내년에는 500조 이상도 예상을 하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은 내년까지 부족하거든요. 수요는 계속 느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금리가 안정화되고 파업이 이제 일단락되고 이러면 다시 시장의 관심사는 실적으로 가겠죠. 삼성전자 원래 실적 좋았지. PER 왜 이렇게 낮아?
이런 거에 주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또 탄력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실적이나 이런 모멘텀은 문제될 건 없어요. 지금도. 결국 이거를 돋보이게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려면 그 앞선에서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죠. 그게 금리와 저는 이제 파업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만 안정화된다면 뭐 주가는 상당한 탄력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많이 쫓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반 정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와의 벌어진 격차를 상당히 좁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그동안 어쨌든 지금 업황 수혜받는 건 똑같거든요.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다 좋고 뭐 누구한테 특별히 더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하이닉스에 많이 밀렸죠. HBM 경쟁력이 많이 훼손되면서 근데 그것도 많이 쫓아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범용 디램이라고 그러죠. 일반 디램과 낸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지금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선 삼성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HBM보다 범용 반도체 비중이 더 높고 그쪽의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삼성한테 사실은 더 유리한 거죠. 근데 주가는 절반밖에 못 올랐다는 건 그만큼 파업 리스크가 이거 잠재적으로 좀 주가를 눌러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저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 벌어졌던 격차를 상당 부분 좀 축소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한다면 삼성전자가 더 낫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설사 파업을 한다고 해도 이게 영원한 건 또 아니고요. 물론 이제 손실은 좀 받겠지만 그만큼 또 주가가 눌렀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건 자체가 삼성한테 되게 유리합니다. 파업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 범용 디램 시장이 더 지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HBM4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먼저 엔비디아 공급할 정도로 이제는 능력을 좀 인정받고 있고 또 하나가 하이닉스는 안 하지만 삼성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죠. 이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작년에 테슬라에서 20조 수주를 받았고 최근에 인텔이 애플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좀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TSMC하고 애플은 정말 관계가 좋습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칩은 다 TSMC가 독점 생산을 하는데 바뀌었어요. 지금 인텔이 일부를 담당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TSMC에 너무 의존합니다. 지금 미국 이 빅테크들이 반도체를. 근데 거기는 지금 대만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인텔 또 삼성전자 공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요거를 활용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보 목적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이용하게 된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걸 본다면 지금은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올랐죠. 주가가 작년 이맘때만 대비하면 하이닉스가 한 7배 오른 것 같고 삼성전자가 거의 한 5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숨고르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 다만 워낙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금리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화되는 그 구간을 어쨌든 좀 이 시장은 한번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숨고르기를 하면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이 막 급락하고 있죠. 고점 대비 10% 빠졌지만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진 건 맞지만 최근에 일반 개별주들 보면 고점에서 막 30%씩 빠진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이 삼성 하이닉스는 단단하지만 나머지 업종들이 상당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얘기고 이 기업들이 주도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뭐 영원히 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금리 상승 구간에선 조금 쉬어가겠지만 이 구간을 잘 또 슬기롭게 좀 넘어간다면 이 금리가 안정화되고 내려가는 시점에서 2차 랠리가 한 번 더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이게 너무 낙관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젠슨항도 그렇고 아마존의 CEO도 그렇고 뭐 이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 CEO도 마찬가지고 오픈 AI의 챗GPT 만든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마찬가지고 많은 빅테크 CEO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반도체 너무 부족하다. 공급 부족하다. 예.
젠슨항도 최근에 그랬죠. 반도체 공급이 메모리, 특히 메모리와 TSMC의 이 파운드리 이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공급 좀 증설을 늘려달라, 좀 증설을 해달라라는 그런 좀 얘기도 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좀 있긴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폭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이클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지금 나오는 그런 전망들, 이게 증권사 전망이 아니고 이 실제 빅테크 CEO들 입에서 나오는 전망이니까 훨씬 저는 더 신뢰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접 계속 언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작년부터 AI 버블이다, 투자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걱정 많이 했지만 실제는 어떻죠? 우리 생각보다 훨씬 수요가 많았고, 지금 빅테크 CEO들은 이 얘기를 하죠. 투자 많이 하는 걸 걱정하지만 일생일대의 기회를 우린 놓칠 수가 없다. 더 부족하다. 지금 컴퓨팅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안 하면 우리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반영한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시나리오고, 매 분기마다 그걸 확인하면서 가잖아요. 그냥 과도한 낙관론으로 이해해서 간다기보다는 분기마다 실적 발표에서 검증을 하면서 숫자가 나오면서 가니까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마 멀미하실 것 같아요. 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멀미약을 처방해 드리면 좋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 금리도 그렇죠. 뭐 파업 이슈도 있었죠. 많이 올랐죠. 이러니까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등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투자하셔 가지고 나 이 변동성 못 견딘다 하시면 기다리셔야 돼요. 그건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앞으로 몇 달 후 삼성전자 실적이나 또 아까 AI 사이클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지금보다 몇 달 후엔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흔들릴 때 내가 오히려 지금 이걸 모아간다면 몇 달 후에는 또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AI 사이클을 확신하시고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걸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다면, 지금 삼성전자이닉스 여전히 주가가 싼 거에 맞거든요. 그러면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투자를 하시고 가져가는 거죠. 내 아이디어가 맞는지 검증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만 사람마다 이게 변동성에 노출되면 못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최근에 한 번씩 빠지잖아요. 빠지는 날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가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진입하는 거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조금 내가 공격적으로 할 거냐, 약간 좀 소극적으로 나눠서 할 거냐는 내가 지금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이게 그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올라왔던 이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약세장이 시작된다면 당연히 팔아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반대로 보면 이게 강세장 속에서 단기 조정이면 사야 하는 거죠. 우리 3월 달에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전쟁 나가지고 코스피가 6,300에서 5,000까지 폭락을 하고 20% 빠질 때. 근데 결국 그게 강세장을 훼손하지 않았죠. 전쟁은 났지만 AI 사이클이 폭발하면서 4월에 엄청난 랠리가 나왔고 코스피도 무려 8,000까지 가는 엄청난 성과를 낸 것처럼, 이 강세장 속에서 단기 조정은 당연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강세장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한국 증시에 올랐던 거는 정부의 밸류업도 있죠. 그다음에 AI 빅사이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돈 많이 버는 거. 또 한 가지가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탈세계화 되다 보니까 안보 논리가 앞에 붙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좀 배척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의 공급망을 확충할 때 중국산 제품을 이제 쓰지 않습니다. 중국의 배터리가 들어오면 관세 때려버리고요. 태양광 들어오면 관세 때려버립니다. 그 수혜를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거죠. 이 논리거든요. 근데 이 논리가 훼손된 게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걱정을 했죠. 둘이 이제 두 나라가 너무 친해져 가지고 공급망 규제하는 걸 풀어주고, 미국이 중국 제품 많이 쓰고
혹 이럴까 봐 좀 걱정을 한 건 사실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아래로 클 땐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부 차익 실현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변동성 못 기다리면 못 견디겠으면. 근데 이거는 현실적인 말씀을 해드리면 이 주도주는 한 번 팔면 다시 잡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팔면은 이게 만약에 뭐 하이닉스 200만 원에 팔았다고 칠게요. 팔았으면 너무 잘 파신 거죠. 최근에 최고점이니까. 근데 팔았는데 만약에 주가가 뭐 180만 원, 170만 원까지 오면 오, 잘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구간에서 내려올 때 내가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재매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300만 원 간다고 생각하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사냐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악재가 많이 나옵니다. 공포 심리가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냥 1, 2% 밀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5%, 6%가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게 살려고 마음 먹었다해도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예, 지금 악재가 좀 나온 것 같고 금리도 높고 좀 기다릴까? 근데 그런 걸 기다리다가 주가가 안 내려오고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3월이 그랬잖아요. 3월 달에 그 전쟁 나서 하루에 막 10% 빠지는데 다음날 어떻게 됐죠? 플러스 10%가 올라갑니다. 살 기회도 안 줘요. 그냥 순식간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서 사면 좋은데 한번 이렇게 고점에 팔아놓잖아요. 다시 낮은 가격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결국엔 못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3월에도 그런 분들이 꽤 되세요. 예,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었으면 그때 하이닉스가 1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랬다 이번에 200 갔잖아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죠?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승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 하이닉스가 아직 우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시고 가져가야 된다. 팔면 재매수하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팔고 좀 밑에서 또 단가 낮추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내가 고점 저점을 기가 막히게 맞추면 이 방송 안 들으시겠죠. 안 들으시고 이미 강남에 빌딩 몇 채 갖고 계실 것 같고 불가능합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할 수가 없어요. 왜? 고점 저점을 정확히 맞춰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그런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일수록 웬만하면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 효성중공업이 2020년 코로나 때 8,000원짜리 회사가 지금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올랐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사고 팔았으면 못 가고 저고 합니다. 그냥 차라리 안 파신 분들이 끝까지 들고 간 거죠. 그래서 주도주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샀다 팔았다 보다는 그냥 들고 가자. 일단 초기에는 더 자금이 유입될 것 같고 그리고 종국엔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겠죠. 왜냐하면 이게 2배짜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하루에 2% 오르면 4%가 오르는 거고 만약 5% 빠지면 하루에 10%가 빠지는 거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자체에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초기에는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니까 수급 쪽으로는 더 자금 유입이 강해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레버리지 인버스는 2배짜리 또 인버스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뭐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ETF가 너무 많다 보니까 ETF가 이렇게 많아지고 자금이 유입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개별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에서 가격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주가 오르면 그걸 따라가는 추격 매수가 들어옵니다. ETF가 그걸 편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오를 땐 좋아요. 변동성이 위로 더 커져 버립니다. 근데 내릴 땐요. 내릴 땐 반대가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예, 회사 멀쩡한데 시장이 빠질 때 2% 빠지게 막 4%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게 ETF의 이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장 자체가 ETF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여기에 레버리지 ETF가 또 나오게 된다면 이 단일 종목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굉장히 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원래 1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레버리지는 인버스는
이번 종목 ETF는 레버리지 인버스는 2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나 이제 변동성이 크고 실제 이제 어떤 변동성이 있냐면 이게 내가 맞추면 좋아요. 내가 오늘 사서 2% 오르면 4% 수익 나는 거니까 거기서 또 출발합니다. 거기서 또 2% 오르면 그날 또 그 가격 기준으로 또 4%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를수록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어요. 레버리지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려갈 때는요. 레버리지 ETF는 뭐죠? 주가가 오르면 2배를 추정하지만 내릴 땐 2배를 역추정하는 거죠. 그러면 2%가 나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다음날 또 빠져서 이 주가가 급락하면 또 거기서 또 2배의 충격을 받고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보통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빠지면 반토막 50%죠. 빠지는 건. 근데 원금 회복은 2배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번 빠지고 나서. 근데 레버리지는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원금 회복이 주가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는 사자마자 내가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야 굉장히 유리한데 사자마자 주가가 옆으로 가거나 내려가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 만회가 안 돼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데 무슨 손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운용사가 이거를 계속 트래킹을 해가지고 계속 조절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이 옵션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근데 코스피 200을 그대로 추정하는 거랑 다르게 삼성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요 뭐 선물이라든가 옵션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이제 하기 위한 비용 자체가 기존의 어떤 ETF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계속 행보를 하더라도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 투자에 되게 불리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하지 마셔라 이거보다도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땐 3일 안에 그냥 끝내자. 예, 짧게만 하자. 길게 가져갈수록 어쨌든 불리한 그 ETF가 될 수밖에 없어서 단기 매매로만 저는 국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계속해서 그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고 또 얼마 전에 발표했던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기업들의 실적도 다 예상을 상회했죠. 그 얘기는 여기서 요 고객사가 어디죠?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잘 나왔는데 젠슨항의 발언이 중요하겠죠.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주가 반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보다도 이 주가의 반응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가가 여전히 엔비디아 지금 고객사도 많고 최근에 아마존과 구글과 경쟁도 하지만 엔비디아만의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좀 늘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여전히 공급 부족하다.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당연히 국내 반도체에도 상당한 모멘텀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거의 핵심은 어디죠? 엔비디아 칩 구매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엔비디아 실적 통해서 실제 우리가 검증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 예상보다 그게 잘 나온다면 빅테크들이 어쨌든 투자하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실적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좀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기대치 충족도 중요하지만 주가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가가 그 반응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올라간다면 국내 메모리도 당연히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는 한 이제 10%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근데 코스닥이 한 13% 정도 하락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낙폭이 5월 들어와서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부 개별주는 마이너스 30%씩 급락을 해요. 근데 기업마다 다르죠. 코스닥에도 괜찮은 기업이 있고 실적 대비 거품이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근데 지금 다 빠져버립니다. 왜죠?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특히 성장주 이제 실적보다는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업종한테는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 충격을 그대로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코스닥이 뭐 여기서 끝났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옥석 가리기는 좀 펼쳐지겠지만 금리가 안정화되면 결국 코스닥도 어느 레벨까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쨌든 변동성 확대 정도 구간으로 보시고 본격적인 하락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코스닥은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번에 국민 성장 펀드 나오죠, 참여형. 거기에 또 많은 비중이 코스닥 기업들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올해 가을경엔 코스닥 승강제도 예고가 돼 있죠.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게 나눠 가지고 코스닥의 질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도 뭐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단단해서 견조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코스닥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이건 너무 안 좋은데 할 정도로 밑으로 그냥 주가가 연일 내리꽂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건 수급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투자분들이 또 생각하는 게 그래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코스닥 개별 기업을 팔고 옮겨가는 수요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멀쩡한 코스닥 기업들도 그냥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결국 회사의 실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수급으로 빠진 거는 그 매도가 멈추면 나중에 조그만 매수가 들어와도 굉장히 가볍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대 코스닥 지금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이번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숫자 잘 나오는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좀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멀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2,000원까지는 여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매주 이익 추정치가 나오는데 주당 순이익 이렇게 추정치가 매주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앞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그 계산 최근 데이터로 좀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30년 평균 PER이 9.8배 정도 됩니다. 그걸 곱했더니 한 9,700포인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0년 평균 정도의 밸류에이션만 받아도 이제 우리나라 9,700 나오니까 거의 만이죠. 비싼 게 아니죠. 평균이니까. 근데 보통 우리나라가 PER 12배 정도에서 고점을 많이 찍었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12,0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000까지는 무조건 간다 이거보다도 그 주식시장이 좀 화랑이고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 마치 그 21년도에 1월 달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삼성전자가 막 9만 원 넘고 동학개미 운동 펼쳐질 때 실제 그때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개인들의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주가 지수가 한 번 더 레벨업 됐죠. 그때 PER이 12배인가 아마 13배까지 간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나중에 펼쳐진다면 최대 12,000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한 10,000 근처, 한 9,500에서 10,000 사이 정도, 여기까지는 뭐 오르는 것 자체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열은 맞아요. 너무 가파르게 한 3, 4일 만에 LG전자가 한 달 만에 거의 2배 올라 그랬고요. 현대차도 50만 원 초반에서 77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과열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과열을 겪고 나서 미국 금리 충격 나오면서 갑자기 좀 급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과열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열로 인한 주가 급락은 나왔고, 다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우리가 로봇을 봐야 될 건 그러죠. 피지컬 AI 시대의 핵심이죠. 로봇이 휴머노이드. 근데 최근에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엔 피겨 AI라는 기업이 있죠. 거기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이 택배 그걸 좀 분류하는 그 작업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한 몇십 시간씩 쉬지 않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는 로봇이 꿈이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영상에서 뭐 그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가 냉장고를 또 옮기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AI 그 로봇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핵심 사업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 삼성 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를 하나의 핵심 주도주로 보지만 또 한편에선 로봇을 굉장히 좋게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왕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시장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차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공개를 했지만 28년부터 양산이 들어가고 올해 훈련센터 26년 여름에 현대차 그룹이 그 훈련 센터를 만듭니다. 로봇 사관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봇을 학습시키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물을 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산업은 핵심으로 좀 계속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 그 사장님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28년을 예상하더라고요. 2028년. 지금 당장 어려운 게 아직은 로봇을 양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산 시점이 2028년이에요. 그게 이제 검증이 된다면 그때 즈음에 아마 상장을 할 것 같고 대량 양산 3만 대를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거든요. 실험실 단계죠. 그래서 밸류를 측정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상장이 되게 된 때까지는 좀 시간은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근데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지분 9.5%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어쨌든 결론을 좀 내줘야 되거든요. 계속 갖고 갈 건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에 넘길 건지. 왜냐하면 상장을 하는 조건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어떤 특정 날짜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6월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상 상장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소프트뱅크는 팔든가 다시 가져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팔 가능성이 좀 있다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9.5% 지분을 아마 저기 엔비디아 같은 데서 사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피지컬 AI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맞죠. CES에서 현대차랑 제휴를 맺었거든요. 파트너십 구글하고 이렇게 삼각 편대로 맺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에 만약에 지분이 나온다면 엔비디아가 일부 투자할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랑 같이 가는 그림이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뭐 아직은 상장은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너무 상장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하지 마시고 다만 상장은 할 겁니다. 28년도에 할 거고 그 전에 소프트뱅크 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요게 핵심이에요. 요 지분이 진짜 빅테크한테 넘어가는지 현대차랑 협력을 하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저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너무 급하게 올랐어요. 이게 10만 원 초반에 있다가 4만 원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클로이드라는 LG전자의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 CES에서 공개가 됐고 당시에는 크게 부각은 못됐어요. 현대차만 보다 보니까. LG전자도 뒤늦게 이것도 휴머노이드 하고 엔비디아 파트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어차피 현대차도 괜찮은데 LG전자도 가전도 잘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모터도 만들 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로봇 사업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28년도에 이 가정용 로봇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좀 다르죠. 가정에 쓸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열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다만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왔어요. 이게 진짜 12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2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피지컬 AI로 돈 버는 게 아니죠. 단지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조정이 당분간 좀 나오겠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주도주는 맞거든요. 다시 한번 주가는 고점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지금 고점에서 매수한 투자분들은 너무 비싼 가격에 산 거예요. 20만 원 이상에서는 싼 가격은 아니니까 혹시 거기에 좀 물려 계시다면 리바운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적절하게 좀 비중을 좀 줄이시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서 가는 회사들이에요. 지금도 싸요 주가가 실적이. 근데 여기는 LG전자가 돈은 벌지만 그 로봇으로 돈 버는 건 아니죠. 근데 로봇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때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더 낮은 가격, 충분히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원래 주도주는 가져가야 되지만 LG전자를 너무 고점에 사신 분들은 당분간 변동성이 되게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혹시라도 매수가에 온다면 일단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다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고요. 뭐 5.18 그 민주화 운동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아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이런 마케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어쨌든 그 안에 뭔가 조금 이 시스템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 정영진 회장의 책임도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그룹, 이마트에 대한 어쨌든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사과를 직접 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좀 발생했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한 게 실적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당연히 중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CEO입니다. 예, 요 임원들, 예, 의사 결정권자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업 가치를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젠순왕, 뭐 일론 머스크, 그죠? 이런 분들을 보고 투자할 때, 그 기업을 투자할 때 여기에 대한 그 점수도 높게 주잖아요. 오, 젠순왕이네, 예, 일론 머스크네, 점수가 높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CEO, 잘 알려지지도 않고 뭔가 믿음직하지 않아요. 예. 그런 CEO라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치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런 지금 스타벅스 논란 이런 게 생긴 지금 이마트나 신세계그룹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그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외면합니다. 그럼 주가가 장기간 좀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논란을 해결할지는 좀 이마트가 좀 뭐 어쨌든 방법은 찾아야 되겠지만, 이걸 해결하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상당한 이제 그 기업 자체에는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뭐 어느 뭐 사람이나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남과 비교를 하게 되죠. 당연히 비교를 하게 되는데 유독 우리가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 뭐 사촌이 잘 되면 배 아프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어떤 포모냐면 내가 주식을 못 사서 느끼는 포모도 있죠. 나는 예금만 있는데 주가가 저렇게 올랐어? 그래서 뒤늦게 해약을 하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포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 이상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모 현상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 인간 이상 나올 수 있는 감정인데, 다만 요런 거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포모래도 이게 이런 거죠.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 2배가 수익이 났어요. 근데 옆에 친구는 하이닉스를 샀더니 4배가 난 거예요.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아요. 왜 나는 2배인데 넌 4배냐. 같은 반도체인데. 이것도 포모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면 끝도 없어요. 예. 그러면 다 비교를 하게 돼요. 나는 이만큼 수익이 났는데, 나는 50% 수익 났는데, 저 친구는 왜 100%지? 끝없이 비교를 하게 돼요. 나보다 못한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수익 많이 난 걸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무리수를 두게 돼요. 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자기 페이스대로 잘하시면 돼요. 주식투자 오래만 할 거 아니잖아요. 올해 50% 성과 났으면 잘하신 겁니다. 진짜 훌륭하신 건데 비교를 하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에 완전 말려버립니다. 매매가 안 돼요.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예금만 하다가 지금 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높을 때 내가 예금을 해약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고, 적절하게 조정 나올 때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되겠고, 다만 그 내가 수익이 났는데도 더 나은 그 성과를 보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면 그건 반드시 좀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끝도 없어요. 여러분은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는 비교를 해요. 매번 수익률을. 근데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상대적인 폼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또 자기한테 또 언젠가 좋은 장세가 또 오는 경우도 있고, 나한테 맞는 스타일의 장세가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장세에서 부진하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말자. 그래서 포모는 위험하긴 하죠. 예, 조급증을 만들고 실수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석대로 투자했는지, 내가 왜 삼성전자 샀고 현대차 왜 샀고 명확히 아시고 투자한 건지, 남의 이야기만 듣고 포모 듣고 산 건지, 이걸 정확하게 좀 인지하신 다음에 어쨌든 투자를 하실 땐 자기가 정확하게 이해한 거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지금 당분간은 급등장 나오기 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높고 또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많아요. 스페이스X 상장도 사실은 시장이 좀 부담이죠. 수급을 빨아들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천천히 하셔도 돼요. 급할 거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은 어쨌든 후회하게 돼요. 팔아도 후회, 사도 후회. 예, 사자마자 오르면 좋고 팔자마자 빠지면 좋은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껄무새가 뭐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때 그럴 걸. 그거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시겠지만 받아들이시고, 다만 거기에 이제 여기에 여기에 자꾸 빠져들면 안 되죠. 아, 그럴 걸. 이럴 걸.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냥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되 그냥 그러고 마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식 투자 자체는 매일 후회 연속이에요. 후회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면 후회를 안 하겠죠. 어떻게 알아요, 그걸?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슈퍼개미도 똑같아요. 슈퍼개미 분들 저 많이 만나봤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도 매번 후회한대요. 아, 좀만 더 갖고 갈 걸. 예. 아, 이거 잘랐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매일매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내 의사결정 자체가 완전 틀어지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예, 주식처 수익은 낼 수 없겠죠. 근데 슈퍼게임 분들은 그런 후회를 잠깐 하지만 잠깐 하고 끝내요. 다시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이런 게 맞는 건지 또 검증해 보시고, 이렇게 또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괜찮으면 더 사기도 하고 뭐 아니면 팔기도 하고, 예, 이렇게 또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껄무새는 뭐 이거 하지 말라 이건 아니고 그냥 잠깐 하고 마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걸 안 하고 금방 회복하는 방법은 결국엔 공부죠, 공부. 내가 많이 알아야 돼요. 이 기업, 이 산업, 내가 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삼성을 왜 사고, 현대차를 지금 왜 사고, LG전자는 왜 쫓아가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올랐을 때, 근데 내려올 때 왜 사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내려올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고, 올라갈 때도 적절한 시점에서 약간 일부 현금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 공부,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냐, 이 양에서 결국에 이 껄무새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껄무새를 하지 말자 이거보다도, 예, 하더라도 그냥 1초만 하자,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